안녕하세요. 청소년 인성 코칭 마음 키움 함께하게 된 황윤정 코치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박보람 코치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습 코칭 11년차 경력을 가진 박보람 코치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코칭의 필요성을 느끼고 코칭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존재중심 코칭과 국제 코치 과정을 수료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학생들에게 코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코치님. 근데 이제 마음 키움을 접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내성적이다라고 하면 부끄러움 되게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사회성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 키우면서 아이들의 사회성까지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부끄러움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칭에서는 그 학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부끄러움이 어떠한 부족함이 아니라 그 학생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그대로 그 학생의 모습으로 인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오히려 부끄럽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을 사귀고 대할 때 신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 키움 감정 돌봄 그 과정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수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처음 시작하는 감정 돌봄 그 단계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마음 키움에 계신 코치님들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 요즘 좀 빠르게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들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학교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필 왜 이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럼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마음 키움의 코치님들이 다루고 계신 건가요? 우선 사춘기인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할 때 내성적인 친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리고 외향적인 친구들은 아예 이제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스터디 카페나 이제 도서관 바깥에서 계속 친구들과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대화가 이제 단절되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답답하게 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이제 부모님이 학생의 생각을 조금 존중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방법을 처음에는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를 기다려줬을 때 학생이 스스로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권유해주는 역할은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마음 키움에서는 일단 감정 돌봄 그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그 코치님과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도 회상을 하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춘기 친구들도 자기의 감정 상태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번째 단계가 생각 관찰인데 그럼 자신의 생각도 알게 되고 세 번째 단계가 존재 발견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맞게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코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 키움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켜보는 코치님과 학부모님의 기다림 맞아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단계별로 성장하면서 제가 좀 인상 깊은 거는 존재하고의 만남 즉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실행해 가면서 자기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마음 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습과도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다거나 또 이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또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마음 키우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공부해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학생은 거의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나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 아이의 내적 동기잖아요. 외적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로 교육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저는 인성 교육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꿈이 있고 진로가 있고 그러고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아이들은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막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아이들이 마음 키움을 만약에 한다면 마음 키움이 1년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딱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고등학생이더라도 마음 키움을 이제 하다 보면 학생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나의 가치관, 생각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순수한 내적 동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 나는 무슨 공부를 해야겠고 어떤 방법을 써야겠다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제일 좋은 점이 자기 발견을 했을 때 자각이 되는 거고 거기서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더라도 꼭 마음 키움을 해보고 지나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각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각했을 때 본인을 들여다보고 또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책임감 있는 정말 청소년 리더로, 코칭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건드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스스로 자각하고 또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또 토대로 해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성이 좀 많이 결여된다라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활동적인 부분에서 뭔가 남과의 어울림이나 이런 걸 되게 꺼려하거나 또는 힘들어하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성인데 관계성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성인도 그렇지만 혹여나 이런 아이들, 이런 유형의 관계성에서 또는 사회성이 조금 힘들어해서 겪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진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지내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키움 과정에 보면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감정 발견이라던가 시간에서 느껴지는 감정, 나의 역할에서 느껴지는 감정 등 여러 상황의 예시를 통해서 그 감정이 내가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돌아보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어떤 사례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 어땠는지도 살펴보는 연습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돌봄 단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이가 감정을 읽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학원이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면 짜증나 밥도 안 먹어 이렇게 그냥 방에 들어가는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키움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배가 고프고 오늘 왜 짜증이 나는지 이런 감정을 말하는 아이가 됐고요. 이제 어느 날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 그 엄마를 딱 보더니 엄마 기분이 안 좋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그런 수준까지로 바뀌었다고 어머님이 마음 키움 한 2달 하고 나서 얘기해 주신 사례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저랑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최근 친구랑 관계에 있어서 약간 친구 무리 중에 거센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놀 때 우리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들 놀 때 이렇게 룰을 정하고 친구가 약간 과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우리 놀 때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역할까지도 그 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 말을 못하고 참고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끓는 이런 상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역할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집과 밖에서 느끼는 감정을 아이가 느끼고 뭔가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서는 자신이 편안한 거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 키움 내용 중에 자기가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 그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인지를 했을 때 긍정적인 기억을 불러옵니다. 즉 불편한 공간에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 생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 감정에서 긍정 감정으로 바뀌는 연습을 마음 키움 수업 시간 안에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캐치해서 스스로 컨트롤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마음 키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다는 게 사실 되게 인상 깊은 사례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인데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은 소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방향성을 아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주체적인 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키움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치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마음 키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코치님들 만나보면서 학부모님들은 왜 마음 키움을 하고 있지? 뭐가 어떤 것이 만족스럽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 키움을 학부모님들이 왜 하고 계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고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라서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까 말한 사례처럼 진짜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뭔가 집에 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잘 안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이유가 너무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단답형으로 한다. 짧게. 네, 짧게 한다. 그래서 뭔가 이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마음 키움 수업을 하면서 코치와 대화를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자기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셨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 아이는 지금 현재 네. 처음과 조금 달라진 부분, 어느 면이 조금 더 많이 좀 달라졌는지 코치님이 또 함께 하고 있으시니까 네. 변화된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질문에 답변만 하는 이제 아이였는데 조금 이렇게 수업할 때 인상이 되게 좋아졌고 표정이 좋아졌고 마음 키움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뭘 좋아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떤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발견해서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연습한 이런 감정 연습 같은 거를 엄마 아빠나 가족들한테 해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고요. 예전보다
단답형 했을 때보다 지금 더 자기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 키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감정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구성을 보면 C단계, 5단계, A단계, T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감정 돌봄의 단계를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단순히 감정을 읽어줘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아이 스스로가 아이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읽은 상태면 타인까지도 읽을 수 있다는 걸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음 관찰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가 그 속 안에 감정 너머에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거, 그리고 욕구를 찾고 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란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존재하고의 만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년째 아이들 코칭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1년이 되면 정말 셀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실행까지 가는 셀프 리더로 탄생할 게 저는 벌써 기대가 되거든요.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부분들 중에서도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좀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보람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학부모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키움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